회복과 이짐 돕기 위해서 눈물에 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38대 충남도지사님, 양순조 우리 명의 총재님, 정말 찾아뵙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가사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이 진정성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듯이 합니다. 저희 환경가사는 환경의 가치는 우리 아침이라는 뜻을 합심으로 환경관리 지식을 기반을 삼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인 복수를 통해 쓰레기 없는 대한민국, 자원만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모든 환경관리자들의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탄소제로 노동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실행하고자 자원순환 전방을 전국민 주도형으로 실천해 창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세상은 쓰레기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세계 최고 친환경 모범국인 청정 대한민국이 건설되어 갈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리사들입니다.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스티프로 쓰레기가 없는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쓰레기 문제는 강강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에 쓰레기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 단위로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필요하셨는데요. 또한 필요한 만큼 지불하고 쓰레기도 청소하고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획 진행하라는 국토부의 특별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쓰레기 문제는 재난 안전하고 관계 또한 있다는 사실이 이번 장마철에 입증된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만큼 지사님께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마다 발생되었던 강남 수해는 반복됐으나 이번 장마에는 빗물 배수구 청소를 위원회 함으로 해서 공무자들과 주민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전에 열심히 함으로 해서 이러한 노력의 수해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의 수해 피해는 있었으나 장시간 수몰 사태는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사들은 전국적으로 플러깅 활동을 통해 작게나마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대한민국의 쓰레기를 70%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주민 주도형으로 발전시킨다면 자원순환 경제로 인한 상당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 등장으로 서민들의 생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탄소 중립 포인트 보상을 증액시켜야 하는 시점인데 탄소 중립 포인트 중단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명예총재님이신 38대 충남 양순조 도사님을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간헐주도적 형태보다는 주민 주도형으로 발전시켜 국민 전체의 생활 속 쓰레기를 자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재님께서 저희들의 뜻을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재님께서 소중한 시간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총재님께서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자 총연합회 중앙위 존경하는 이종현 회장님이 또 오늘 우리 다 함께 달성회장 사무실에 방문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종로 중앙회장님, 서울회장을 통해서 여러 회장님들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회장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이미 작년에 몇 개월 정도는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온도가 1.5도씨가 몇 개월을 넘었습니다. 다만 1년 지속된 건 아니지만 달리 말씀은 위기가 우리한테 이미 닥쳐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어떤 인류의 생존 문제까지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나중에 궁극적으로 중단 문제,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또 아니면 어떤 산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쓰레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환경부의 중앙에서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 예건을 아주 정말 시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를 설정하셨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 드립니다. 저도 하여튼 뭐 우리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 이종현 중앙이사님과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쓰레기 없는 세상, 쓰레기는 배출될 수밖에 없지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활용 문제를 들어서 쓰레기를 7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목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관련자들의 어떤 그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구 환경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일석수조 역할이 바로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한마디로 더 첨언한다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마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하면 바닷가 한번 가보시면 온통 쓰레기 천지예요. 천지. 또 해상 쓰레기 한 70% 정도가 육상 긴 쓰레기라 정도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버리고 또 물질적으로 하는 일이 쓰레기로 했는데 이런 바다 오염이라든가 바다 해상 사고에 상당한 부분이 또 바다 쓰레기로 연루했다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심해 한 10,000m 정도 가는데 심해를 들어가도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라면 봉지도 있고 얘는 세계 각종 플라스틱하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모든 게 지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런 그 지구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에 이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쓰레기 없는 세상을 우리 환경관리사 총연합회에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 우리 서울회장님, 임원 여러분 이 귀한 걸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방문한 기자님 저희들의 그 총리 우선시에 알고 저희들이 또 바라는 것은 다시 해서 저희들이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 부분에 쓰레기 없는 시장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서 지금 뛰고 있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우리 박영선 부총리님께서 좀 함께 건의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그 자원 순환을 하기 위해 이게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탁 막혀 있는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지금 뜻을 모아서 이제 확대를 해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포인트.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잡고 이러한 활동, 고품질 활동을 진행을 할 때 시민분들께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그 어떤 킬로그램당 저희는 100원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과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주택도 있지만 아파트라든지 시민들이 잘 배출을 하게끔 저희는 또 교육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런 부분 뭐 환경 오염 이런 것도 맞기도 맞는데 근데 지금 이 쓰레기들이 전부 자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태양광, 풍력이 있을 것이고 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 에너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로 되었을 때 폐기물 에너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열분의 재생률을 뽑던 아니면 MR로 해서 어떤 뭐 장성유로 가든 지금은 또 페트병 자체가 다시 페트병으로 이제 의무화 내년부터 30% 의무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품질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전방 이제 그 카톡방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더 확대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 포인트를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작년까지 환경공단에서 이제 그 맡아서 진행을 할 때는 소급 적용, 그러니까 그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 10월달에 소진이 된다고 한다면 11월, 12월 뭐 계속 활동을 확대를 하고 해서 이제 다시 예산이 잡혔을 때 내년 이제 1월달에 소급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관이 됐어요. 이제 그 탄소 포인트를 집행하는 기관 자체가 그 기관이 지금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공문을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공문을 받은 게 이제 7월달에 받았거든요. 7월달에 받았는데 여기 공문 한번 보시면은 그 공문 보시면은 두 번째 항의 가 거기 중단 사유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탄소 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예산 조기 소진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 탄소 중립 포인트 운영 규정 그리고 예산 소진 시 지급 중단 괜찮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차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급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확대를 못해요.
시민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 이제 이런 탄소 중립 포인트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자 환경부와 공단과 우리 협회에서 이렇게 거점 확대를 진행하니까 참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저희가 확대하는데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약 자체 보시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0번째 공약에서는 탄소 중립 포인트를 더 이상 확대를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생활계 폐기물과 이쪽에서는 아파트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달라. 이제 이런 상황인데 좀 상충되지 않나 하는 이 부분 모순이지 않나 이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계약 구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계약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계약 구도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시면은 해외 펀드사들이 지금 선별장들을 막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펀드사들이 이제 선별장을 인수를 한다면은 선별장은 공동주택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매출을 높여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단가만 높이고 있는 구조예요. 계약 구도의 문제 때문에. 세대당 단가라고 아시잖아요. 그 입찰 그게 점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 세대당 단가가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3,000원까지 이렇게 가보죠. 평균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뭐 1,200원, 1,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전부 다 뭐 선별장 운영하고 하는 이 업체들도 다 같이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위탁 운영사를 통해서 그냥 바로 돈지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이행이 되냐? 그 계약 구도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 우리 캐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수지 분반 업체가 이제 등록이 되는 이 업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불법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차량이 들어와서 가지고 가고 이 부분 조금만 들여다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계약 파기 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걸 파기시켜 놓으면 또 방치 폐기물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서서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제 고품질 자원 교육까지 통하면서 아파트 접근도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아젠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두 가지 주셨네요. 탄소 중립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수요문제를 만드는데. 이런데 이게 이제 한국 환경산업 기준으로 이관하면서 소급 적용이 중단이 됐어요. 이 문제는 좀 예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소급 중단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이 문제는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언제 한번 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든지 한번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한번 좀 저도 살펴보고 한번 이재명 총장님 찾아뵙고 한번 이 문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작년에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이런 공문이 온 지가 7월달에 왔습니다. 7월달이죠. 네네. 7월달인데 이게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이 거의 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예산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 부서에다 줄었어. 근데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예산 증가율인데 거기다 그 문화관 윤석열 정권에서 23년도 56조 한 4천억 원 예측한 세입보도 못 꾸렸어요. 그리고 작년 24년도에는 29조 한 7천억 정도를 세출 세입 예산보도 못 꾸렸단 말이에요. 원래도 짠 예산이었었는데 거기다 한 해 56조 4천억, 다른 해는 29조 7천억 못 들었는데 이게 이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중앙정부라든가 전체 예산이 하여튼 세입을 예상해야 세출 예산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 예산은 세입과 빚으로도 충당하는 건데 두 번에 걸쳐 이런 일이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경우 예산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이관하면서 아마 소급 적용을 안 해서 소진이 되면 끝나는 건데 대부분 그 행정부처는 이 예산을 대부분은 소급이 되면 소진이 되면 끝나는 걸로 해요. 이게 그래 예측 가능한 예산 세우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말고도 이런 여러 예산도 일단 여러 가지 그 소진이 됐을 때는 끝나는 걸로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이 문제를 좀 그게 환경위원이 있으니까 한노위가 있으니까 한노위 위원장님한테도 하고 한번 저도 한번 연결시킬 테니까 강력하게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또 아마 환경위원장한테 이 문제를 한번 좀 전달해야 될 테니까 저한테 좀 문자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좀 하나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 아파트 계약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런 헤이퍼들이 선별자를 인수함으로써 세상 단가만 높아진다는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그런 것도 좀 가능해서 좀 환경관리 총연합회에서 고품질 교육을 통해서 맡으면 좋겠다는 점이 드네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동의해요. 동의하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그 첨언을 좀 더 드리자면은 그 저희 지금 솔루션은 저희 협회 솔루션은 탄소 중립 포인트가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라서 이제 저희 자체는 환경부와 공단을 같이 진행을 한다 하는 미끼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고품질로 되었을 때 유가 보상이라는 거를 따로 책정을 해서 드리는 이제 이런 구조를 잡아서 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안착을 시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열어놓고 뭐 소급 적용이라든지 하나면은 저희가 확대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가 하여튼 이게 결국은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냐가 달려있거든요. 우리 이종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회생과 어떤 그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이익에 또 따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소주병이라든가 이 맥주병 집에서 마시는 거는 병당 얼마가 120원, 150원. 그러면 정확한 통이 안 나왔지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 버리려고 할 거예요. 돈이 드니까. 돈이 들고 왜 그러겠어요? 또 그걸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역사회에서는 이거를 모아서 자원 그 지역 봉사단체가 이걸 모아서 그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그걸 몰아줍니다. 그런데 그게는 이 어떤 그 병이라든가 이거를 충분히 줌으로써 아마 이제는 함부로 집어던지고 막 던지지 않죠. 그게는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버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 아니면 지구사회에 끼치는 폐해라는 방면은 약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면 이 탄소중립 포인트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돈이 들면은 버리지 않겠죠. 어려도 집중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저는 많이 보는 게 천안은 그게 덜한데 예산운송만 뭐가 유행이냐면 쓰레기냐 자원 순환한다 그래가지고요. 새마을 분야라든가 이장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요. 모아서 그 돈을 사가지고 돈을 줘서 있는 어떤 새마을 분야이라든가 새마을의 기금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주는 봉사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가보면 한 7시간에 다 집결해서 모이고 8시 정도 이러냐. 어마어마해요. 그냥 쓰레기 주워오는 게 어디서 이렇게 많은 걸 주워오는지 몰라요. 해서 막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포인트를 주는 의미와 개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 포인트가 하나의 유인책이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선별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편법이 아닌 불법에 거의 가까운 형태로 지금 불법에 가깝게요. 불법입니다. 가깝게 아니라 불법.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단가 높여서 계약하면 제가 입찰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계약을 해놓고 제가 이제 저희 회장님한테 회장님은 규모가 있는 선별장이에요. 근데 규모가 있는 선별장 자체는 이 단가를 그렇게 높여서 못 하거든요. 운영하기 이거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처리를 하고 뭐 중간 유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단가만 높여서 가지고 나 500원 먹을 테니까 자 뭐 2,000원은 하세요. 이제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접 처리해야 되는 직접 해야 됩니다. 제가 등록한 차량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 해야 되는데 건설 공사 도구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 부분은 근데 회장님께서는 그 규모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사이가 다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몇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런 부분을 국토위나 그리고 이
환경부의 이번 국감에서 네. 지적이 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네. 이제 이미 국민들이 주민주도용으로서 이런 단체들이 우주소에 생기게 되면 언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법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이제 질의를 통해서 분명 국감에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이 같은 한국항공산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런 사항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단체장을 불러서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 환경민간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냥 관심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던져버리면 이건 참 국책사고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문서. 그러게요.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넘어왔군요. 네. 이 환경산업기술원은 얼마나 된 거예요, 창립이? 창립 부분은 저도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처음 이 들어가지고 공단에서 이게 이 업무가 네네. 넘어갔군요. 네,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됐습니다. 사실 포인트 부분이 환경공단에서 노력해서 만들어진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요. 복진필 차장님 그때 네. 뵙고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차장님하고 같이 만들면서 활성화시키자, 고품질로 하자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이게 뭐 예를 들어 잘하지만 이런 쓰레기 아니면 우리 가축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이 배설물들 분뇨 같은 경우 이것도 어떻게든지 이거 또 분뇨를 갖다가 에너지화도 하고 아니면 TV 거름도 하려고 했는데 이 100%는 안 돼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냄새 문제가 막 이 완전히 그 저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가축 분뇨 에너지화가 참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요. 예. 좋은 뜻인데 그 가축 분뇨 에너지가 됐을 때 부근의 냄새 나는 문제를 잡지 못하더라고요. 잘. 아산도 좀 굉장히 크거든요. 아산 구성이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그 문제를 잘 잡지 못해 더 기술이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전반적으로 생활 쓰레기 아니면 산업 쓰레기 뭐냐면 대개는 산업 쓰레기는 산업 폐기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법과 제도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산업 폐기물 굉장히 엄하죠. 의료 폐기물이 엄하고 이제는 산업 폐기물을 예전에 막 땅 파가지고 막 묻었거든요. 막 묻고 또는 불법으로 소각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제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지 못해요. 아직도 이제 탈법자가 있긴 있는데 일반 생활 쓰레기 일상에서 벌어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분리배출해도 가정에서 분리배출해도 이게 또 통합돼서 또 이거 엉망이네. 차에 실는 순간 그냥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좀 분리해서 나간 통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성공적으로 안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 하여튼 이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나름 인센티브가 주어져가지고 그게 바로 좀 돈이 드는 하나의 사업으로까지 승화되면 좋지. 예전에 똥 같은 거가 땅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족 분유를 집화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좋은 저기 같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제가 공원 형식으로 보내드린 부분이 예. 여기서 제일 뒤에서 두 두 번째 장 계산권. 두 번째 장 제일 뒷장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저희가 자원순환 경제 목표 체계도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 사진도 첨부하기로 했고요. 그 자료는 좀 또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수원이라든지 지금 천안도 여기 그 회장님하고 다 오셨지만 창구부터 해서 이거를 정말 사업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오셨었어. 그러니까 지금 원활하게 이제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기 자원순환 전방이라고 해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5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제 뭐 들으시면 50여 군데요? 지금 요즘 2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만 개요. 그래서 직업 창출을 20만 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혼합 쓰레기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혼합 쓰레기. 예, 분리를 잘해서 했는데 아파트 실을 때는 혼합 쓰레기로 다시 가버린다는 거죠. 네. 무작위로 실어버리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현장에서 전방에서 바로 압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 고품질의 자원 시스템으로 전환시켜가겠다 이거거든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가 고품질 수집 운반 업체라고 또 조율을 해서 같이 협약도 하고 고품질 수집 운반 업체. 혼합이 안 되는 겁니다. 재질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저희 민간 업체에서 다 준비하고 그렇게 이렇게 보면 타지, 네네. 여기 그 페트병, 네네. 플라스틱, 네. 알루미늄 캔, 철캔 등등으로 분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압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혼합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래 바로 그 현장에서 70%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이.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 또는 취업이라는 부분을 직업화 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100만을 갖다가 약속을 했는데 솔직히 100만을 진짜 취업을 시켰느냐. 공공근로로 다 했지. 그거에서 60만을 채우는데 이것은 과연 이것이 직업화가 되나 100만 아니라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일으키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일으키는 업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국감에서 자료에 의한 어떤 부분 발표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금 이거 보낸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이죠.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믿고 그렇게 했는데 수도 없이 3년 6개월이라는 문물을 전국을 쏟아내면서 만드는데 이런 종이 한 짝으로 해서 그것이 망가진다,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이 부분이 거짓인가? 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국가에 분명히 좀 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나태함을 지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문지서 천안 국회의원 문지서 국토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원은 이쪽에서 천안 지역에서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 우리가 총장님께 올리신다면 총장님께서 뭐 후배되지 않습니까? 불러서 한번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23일 날 또 박수현 총장님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일단 그 찾아뵙기 전에 안호연 그 위원장님 찾아뵙기 전에 분명히 우리 총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장님을 찾아뵈서 이랑에서 강력한 우리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맞다 해서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우리 총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려서 그 자료로 해서 또 보내드리고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문제니까요. 사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렇게 소극적인 일이 아니고 환경부한테 강력한 예산을 갖다가 그냥 해서 이게 당장 지금 중단되더라도 내년도 소급 적용되는 이제 예산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것을 매일이라도 좀 이렇게 먼저 그쪽에서 좀 할 수 있어서 안우영 환경환노위 위원장님이 보실 수 있게 한번 메일을 해서 일단 보면 뭐가 문제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좀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고. 총장님 묘는 저희 총장님이신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한번 요 메일 있으면 저기야. 요거를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님으로 수신자를 해서 하나만 바꿔줘봐요. 이건 제가 원본으로 받아가지고. 원본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일단 그럼 이게 어쨌든 요거는 여러 고의적 측면에서 맞는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특정 단체 이익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까이한테 이상위원장님 보내드려야 돼요. 그거를 생각날 때 지금 보내주시면 지금 보내줘서 안호영 내가 통화해서 바로 한노이 위원장 안호영. 총장님한테 여기는 우리 총장님 전화, 그래서 명예 총장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만 바꿔주시면
그래야 총재님 그건 굉장히 맡아서. 필요한 일이에요. 이제는 저희는 지금 총재님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힘이 그건 없어요. 아닌데. 진짜는 그리고 그 현재 예. 지난번에 우리 입장에서 예. 그 전망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소득 창출이 되나요? 소득 큰 소득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발판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근사처가 적자는 안 나요? 예, 적자는 납니다. 지금 적자난 것은 네. 노력의 적자지 현금을 투자한 적자는 그건 아니고 예.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니까 다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이쪽에서도 테란 쪽에서 약간 그 이번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배신감. 이건 그리고 사실 수십만 명이 여기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솔직히 제가 정치를 한다고 그랬고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딨냐 네. 솔직히 꺼요 내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해서 한다고 뭐 총선도 가까운 좋은 거 아니고 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